포항 CBS 기자들과 함께하는 뉴스 이때이 시간입니다. 지난 1년간 진행됐던 포항 지진 피해 구제 신청에 12만 5천 건이 접수됐습니다. 이는 정부가 당초 예상한 10만 건을 크게 넘어선 수치로 주택 피해만 11만 건에 달하는 등 지진 당시 충격을 가늠하게 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포항 CBS 김대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대기 기자. 네. 네, 지난해 9월부터 접수받은 포항 지진 피해 접수가 지난달 말로 마무리됐죠? 네, 지난해 9월 21일부터 시작해 지난달 31일 마감된 포항 지진 피해에 대한 구제 신청에 12만 5,230건이 접수됐습니다. 네. 이는 정부의 당초 예상치인 10만 건을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유형별로는 인명 피해가 1,852건이 접수됐습니다. 재산 피해로는 주택 피해가 전체 피해 접수의 87.2%인 10만 9,16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이어 소상공인 8.1%, 중소기업과 농축산, 종교시설과 기타 등이 3.2%로 집계됐습니다. 네. 하지만 포항시는 이 전체 접수분 가운데 10%가량은 줄어들 걸로 보고 있죠. 네, 포항시는 피해 접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현장 접수를 함께 실시했는데요. 네. 이렇다 보니 자녀 등이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고 부모님은 현장 접수를 하는 등 같은 가구가 중복 접수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부부 등 공동 명의자가 각각 접수한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신청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포항시는 중복 접수가 전체의 10%가량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각 개인에게 지급된 피해 구제 지원금이 평균 440만 원 수준이라고요? 네, 현재 1에서 6차에 걸쳐 접수된 피해 신청 가운데 5차까지의 피해 접수분인 2만 5,594건 1,130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네. 지급이 완료된 피해 시민들은 개인 평균 441만 원을 받았는데요. 6차 지원금은 지난달 27일 심의 결정됐으며 개개인에게는 이번 달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네. 6차 지급이 결정된 건은 8,542건으로 평균 409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네. 하지만 이 피해 구제금을 받은 시민 가운데 액수가 적다면서 이제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죠. 네,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가 지난 6월 기준으로 1,445건이 접수됐는데요. 인명피해 신청이 19건, 재산피해가 1,426건이 접수됐습니다. 인명피해는 12건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재산피해도 10.5% 수준인 152건만 인정을 받았는데요. 네. 재심의 신청이 인정받게 된 경우는 개인별로 240만 원이 추가된 평균 689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심의 수용률이 10.5%에 그치고 있는데 이렇게 재심의 수용률이 낮은 건 왜일까요? 네, 포항시는 일단 재심의 신청에 허수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재심의 신청을 해서 구제금이 더 많이 책정되면 돈을 더 받고 오히려 적게 책정되더라도 기존에 책정된 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으니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이라는 식의 신청이 많은 실정입니다. 네. 재심의 신청과 인정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단순 금액불만은 인정률이 낮지만 추가 증빙 자료를 제출할 경우 반영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네. 하지만 피해 접수, 지진 피해 허수를 제외하더라도 이 재심의 수용률이 낮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네, 현재 책정된 지진 피해 구제금이 지급될 때 큰 방, 거실 등 어디가 어떻게 피해를 입어서 얼마가 책정됐다는 식의 구체적인 통보가 없습니다. 산정된 값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다 보니 재심의 신청을 할 때 어떤 부분, 어떤 자료를 추가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료를 추가해 제출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네. 재심의 신청을 할 때 사진 등을 추가해 제출하고 있지만 제출한 자료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구제 금액을 개개인에게 통보하면서 책정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죠.
네, 재심의 상황뿐 아니라 피해 정도가 비슷한데도 구제금이 다르게 책정되는 경우도 잇따르면서 피해 구제액 측정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네. 포항시의회 지진특위 백강훈 위원장은 책정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재심의를 신청하려 해도 무엇을 보강해야 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어 구제금 책정 기준과 내역을 공개하면 불만도 적을 것이고 재심의 신청을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며 기준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 지진 피해 접수가 지난달 완료됐는데요. 그러면 이 피해 구제금 지급은 언제쯤 완료가 될까요? 네, 지진 피해 구제금은 접수 완료 후 최종 지급까지 6개월에서 10개월이 걸릴 예정입니다. 네. 심의위원회에서 현장 조사 등 심의를 통해 지급 결정까지 6개월이 걸리는데요. 또 필요시 1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접수된 신청분의 경우 포항시가 내년 2월 초 결정서 통지서를 피해 주민에게 전달하고 2월 말 개개인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네. 사실상 내년 2월 말이면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심의 신청을 할 경우는 심의 등을 거쳐 6월 말 지급이 최종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포항시는 지진 피해 구제금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TF팀을 운영하죠. 네, 포항시는 앞으로 피해 조사와 재심의가 진행되는 만큼 대시민 법률 지원을 위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에 무료 상담을 진행합니다. 포항시청 지하 1층에 있는 방재정책과와 흥해읍 행정복지센터, 장량동 행정복지센터에 손해사정사와 변호사를 배치해 무료 상담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강덕 시장은 지난달 신청한 피해 구제의 경우 내년 2월에 지원금 지급이 완료되고 재심의를 할 경우 최대 내년 6월에 지급이 완료되는 만큼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무료 상담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 구제금 지원과 함께 도시 특별 재생 사업을 확실히 추진해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포항은 지난주 지역을 강타한 태풍에 이어 또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네요. 네, 지난주 잇따른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지난 1일 0시 기준으로 7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도로와 교량, 산사태와 기타 공공시설 등 공공시설 부분에서 57억 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유시설로는 주택과 농경지, 공장 등에서 16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번 이 피해가 죽장면에 집중됐죠. 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태풍과 24일 쏟아진 폭우로 죽장면은 주택과 상가, 도로와 제방, 농작물 등이 침수 유실되는 1,800여 건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곳은 하루 평균 100에서 200여 대의 장비가 투입돼 피해 복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재난통계 시스템인 NDMS 기준으로 57억 원이 측정된 만큼 실질적인 피해는 천문학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행안부 재난통계 기준으로는 이번에 연결도로가 끊긴 이맘 2교 복구에 1억 원이 측정됐는데요. 이를 두고 이강덕 시장은 다리를 다시 건설해야 되는 상황인데 1억 원이 책정된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실질적인 복구는 정부 차원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밤 2교 연결도로가 불어난 물에 유실되는 등 죽장 지역의 피해가 컸는데요. 이 지금 복구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현재 죽장 지역은 장비뿐 아니라 군인과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이 집중 투입돼 응급 복구를 벌이고 있습니다. 끊어졌던 국도 31호선과 지방도 등 도로 유실 부분은 다음 날인 25일 새벽 임시 개통한 상황입니다. 네. 침수된 주택과 상가 220동은 현재 배수가 완료돼 응급 복구 중이고 유실된 제방 98곳도 침수된 농경지 220헥타르도 응급 복구를 진행 중입니다. 포항시는 응급 복구 기준으로 1일 0시 현재 58.8%의 복구율을 기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강덕 포항시장이 죽장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해 줄 걸 행정안전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죠. 네, 포항시는 9월 태풍의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응급 복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워낙 피해 면적과 규모가 커서 응급 복구에도 힘이 붙이는 모습입니다.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서는 특별 재난 지역에 선포돼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강덕 시장은 최근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가을 장마와 태풍, 추석까지 앞둔 상황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 선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에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특별교부세 20억 원 교부와 보통교부세 산정 시 피해 복구비를 재난안전 분야 재정 수요액에 반영해 줄 것 등을 건의했습니다. 네. 그럼 이 죽장면은 지금 특별재난지역 선정을 위한 조건은 충족된 상황인가요? 네, 읍면동의 경우 피해가 7억 5천만 원이 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건이 됐는데요. 네. 죽장면은 현재 57억 원의 피해가 집계된 만큼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네. 행정안전부와 경북도는 지난 1일부터 오늘까지 피해 합동 조사반을 꾸려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 후 중앙부처 협의와 심사를 거쳐 14일쯤 확정 통보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뉴스 이데이 김대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